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마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님께서 해외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세환 팀장님은 자타가 고민하는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십니다. 그럼 김 팀장님으로부터 해외 주식 전망과 관련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미국 주식 종목 분석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네, 미국은 아마 제가 지금 업력으로는 17년 차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증권사 직원 중에 미국 주식을 아마 제일 오래 하지 않았나. 제가 2008년 1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아예 미국 시간에 맞춰서 증권사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놀라시는 게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미국 주식 팀이라는 게 있어? 증권사에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거의 이제 미국 주식 투자가 대중화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이 업계에 있으면서 조금 미국 주식을 그래도 아마 증권사 직원 중에서는 가장 오래 다뤄봤던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좀 특징이고 좀 피해야 될 점이 뭔지 어떻게 미국 주식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종목에 대해서 또 들으셔야겠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모델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들을 나름 저희는 거창하게 이제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탑픽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슨 미래를 예견해서 하기는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할당받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여의도가 5시 넘어가면은 거의 귀갓길이 엄청 길어지실 거예요. 5분 간격으로 차도 많이 막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임팩트 있게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항상 얘기를 할 때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려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돈을 잘 버실까요? 저는 잘 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절대 수익률로는 나 이번에 한 1년 동안 20% 벌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 돈을 그냥 S&P 500 같은 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수익률이 좋은 시장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은 사실 약간 좀 짧게, 호흡을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장기 투자를 해봐야,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장기 투자를 해봐야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단기로 이제 확 이런 이제 해보니까 재밌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영원히 또 그 지속되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을 찾으시는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 국내처럼 투자를 호흡을 단기간으로 가져가고, 뉴스를 보고, 나 지금은 아예 이 종목 몰빵했다, 뺐다, 이 종목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물론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절대 수익률이 플러스가 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업계에서 한 17년을 미국 주식만 하면서 바라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그냥 투자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감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미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호흡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될까라고 하는 걸 보면 투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많은 현인분들이 얘기하는 워렌 버핏부터 지금은 뉴욕대 뭐 다모다란 교수가 투자 철학을 잘 정립을 해놨죠. 자본주의 역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굉장히 미국은 투명한 시장이었고 미국이 가져가는 주가의 흐름은 재무제표와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익이 잘 나오면 이익 수준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제 요게 정말 정확히 잘 들어맞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다. 그냥 미국 주식 하나 들고 있으면 뭐 잘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좀 단기적보다는 제가 그래도 정말 정석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는데 돈을 버셨던 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나는 죽어도 이 종목 하나만 몰빵해야지 라고 해서 그 종목을 정말 한 뭐 5년, 10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미국 주식. 특히 시가총액 상위 22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라면 꽤 많은 수익을 보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중요한 건 미국 주식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떤
어떤 접근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는 정말 쉬운 거고 이 투자를 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물론 이제 제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고 굉장히 정직하게 정말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밸류에이션 모델과 투자 철학대로만 한다면 다들 아무나 대부분은 많은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철학을 항상 얘기할 때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이제 정말 투자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옆에 친구가 이제 카페를 차린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요. 1억짜리 카페를 차려야 되는데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오고 나 이제 5천만 원 없어 그러면 그래 내가 5천만 원 빌려줄게 라고 하면 제가 이제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카페에 50%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되고 그게 사실 상장되어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짜리 카페를 친구가 차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 이번에 올해 연간 너 얼마 남았어 수익?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히. 남은 돈이 얼마야? 그래, 그럼 나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너가 줬지만 내가 올해 수익이 2천만 원이 났어. 그래서 내가 투하한 자본금, 내가 투하한 자본 대비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 내가 그냥 그 기업에 돈을 넣은 만큼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자본 대비 수익이 몇 퍼센트 나오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리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익이 잘 나와야겠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는 잘 나눠주면 올라갑니다. 오늘 아마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자사주 매입, 배당 이걸 하면 할수록 ROE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난 이제 IT 버블 이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다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에 내가 투하한 돈 대비 몇 퍼센트 수익률이 연간 나오냐 이거를 조금 보면 미국만 유일하게 20%로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게 자본 대비 투하한 이익이 나오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11%밖에 안 되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올라가고 있죠.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ROE가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당연히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다면 내가 넣은 돈 대비 많은 돈을 주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뭐 반도체가 뭐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듣고 이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재무에서의 힘이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는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재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복잡한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돈 얼마 넣었는데 얼마 수익 나오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몇 프로냐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높죠. 이 91.4%라고 써있는 막대 그래프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번 돈, 다 비용 빼고 총 벌어들인 돈의 91%를 주주 환원으로 쓰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ROE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익률이. 100억을 벌면 91억을 투자자들에게 주인님들 수고했습니다. 자, 배당 45억,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50억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90억을 써버려요. 100억을 벌면.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률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자사주 매입의 힘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리고 지금 전체 순이익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절반 정도를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ROE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M7이라는 종목들 들어보셨죠?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M7이라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AI도 잘 만들어가고 뭐 트렌드도 잘 쫓아가니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M7에 우르르 몰려들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매출 연간 성장률을 넘어서는 기업은 M7 종목 중에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난 내가 10년 동안 매출 성장성의 평균치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률이 감소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지? 약간 좀 뭔가 매칭이 안 되지 않나요? 분명히 매출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저렇게 오를 수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건 결국 이익 수준의 회귀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재무 분석가라고 부릅니다. 저희 같은 재무 분석가들은 그러면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체력, 이익이 현재 주가와 같이 매칭을 해봤을 때 체력이 세냐 적냐, 이걸 보고 저희는 저평가 고평가를 찍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둔화됐는데도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뭘까? 애플을 예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플의 매출 성장률은 잘 나갈 때 2011년 그리고 2012년 이 당시에는 거의 한 70% 성장이 나왔어요. 아이폰을 전년보다 70%를 더 판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40%, 60% 찍다가 지금 매출 성장률이 몇 프로인가요? 2023년에는 마이너스 3%예요. 전년보다 3% 덜 판 거예요, 물건을. 그죠? 근데 애플 주가는 많이 올라가죠? 그럼 왜 그럴까? 바로 재무적인 성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이익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건 그 기업에 돈을 넣는 거고 자본을 넣는 거고,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그걸 볼 수 있는 게 ROE인데, ROE가 애플은 150%, 140에서 150% 가까워요. 한국의 ROE가 지금 현재 10% 정도 수준이고 미국의 ROE가 20%인데 애플은 140%를 줍니다. 내가 돈을 넣으면 140%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애플이 뭐 AI가 어째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결국은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보실 때는 이 재무적인 성장, ROE가 얼마나 높냐라는 걸 보면 애플이 갑자기 근데 높아졌죠? 왜 그럴까? 살펴보면 딱 수익률이 둔화되던, 매출이 둔화되던 시점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없던 막대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애플은 1970년, 80년 이때 벌어들인,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절에 벌어들인 돈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의 이점을 얻어서 그 돈을 풀어서 주가를 굉장히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무적인 성장이, 재무적인 수익성이 주가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장이 미국이고, 우리는 그 관점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셨죠? 그럼 이제 제가 역으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그려봤어요. 미국이 지금 현재 ROE가 20% 수준인데 이 투자 수익률이 20% 정도 나오는 시장인데 몇 퍼센트까지 이 주주 환원율을 줄여도 되냐? 현재 지금 100억이 나오면 약 90억을 나눠주는 시장이었죠. 92.5% 나와 있죠. 70%까지 내려도 ROE 20%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필요 이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많이 해서 이 주주들에게 나눠줘서 이 투자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시장이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한국의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1.9%입니다. 미국은 1.8%예요, 10년. 그러면 한국이 배당을 더 많이 주죠? 더 배당 수익률이 높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배당을 받은 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면 미국이 34%포인트 정도
더 많이 줍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배당 수익률이 작은데 그거를 받은 거를 용돈처럼 쓰지 않고 밥 사 먹지 말고 그걸 내가 재투자를 했더니 국내 주식 시장 수익률보다 단순 계산했을 때 30%포인트가 더 높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 뺀 거예요.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미국은 같은 배당금을 줘도 4번 쪼개서 주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적게 줘도 4번을 쪼개서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죠. 우리는 지금도 사실 리스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처럼 이제 재무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빠지는 게 위험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하지만 재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빠지는 거 위험 맞아. 하지만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저희가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표준 편차라는 걸로 이 위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른 만큼 빠진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으면 이만큼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한 단위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위험 수준이 다 다르겠죠. 얘는 이만큼씩 빠지고 이만큼씩 빠지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정렬을 해서 같은 위험으로 적용했을 때 누가 제일 수익률이 높냐? 당연히 미국 시장이 사실 S&P 500이라는 지수가 거의 저는 자본주의가 생긴 이후로 가장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높다라고 적어도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 팀도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통해서 펀드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상품에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제공을 지금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가장 리스크 대비 리턴을 높일 수 있는 건 S&P 500 있잖아요. 스파이 같은 그런 그런 지수에 투자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익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테슬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 1년 동안 지금 6% 빠졌나요? 주가가 6% 빠졌어요. 한 1년 동안 6% 정도 빠졌고 반면 근데 시장은 거의 한 25% 올랐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만 투자해도 25% 먹을 수 있는 걸 6% 빠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ROE가 높은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누가 물어보면 S&P 500에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처럼 모델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초과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1년 동안 마이너스 6% 빠지는 동안 시장은 25% 올랐어요. 그럼 저희는 그 25%를 기회비용으로 날린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주식에 24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자산을 비중을 늘려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이거 샀다, 팔았다, 요거 샀다, 지금은 또 에너지 잘 가네 이거 샀다 이렇게 하죠. 결과적으로 10년, 20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펀드를 그렇게 굴려도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시라면 저라면 선택권이라면 S&P 500 같은 그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나는 초과 성과를 내보고 싶고 뭔가 알파가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도 이게 잘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모델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트렌드가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AI 트렌드에 맞고 그리고 뭔가 재무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를 조금
조금 저희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이제 투자 요망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 요거 한 표 정도로 저희가 최근에 모델을 운용을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위에 좀 모아놨고, 그리고 최근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한 페이지면 아마 얘기가 다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면, 탑픽은 시장의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보다 얼마나 더 베팅을 세게 줬냐, 그걸로 사실 탑픽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게 잘 될 것 같아, 내가 5개 딱 내피셜로 굴려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5개 모아서 탑픽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탑픽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장보다 비중을 조금 더 세게 줬구나 라는 종목들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비중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매출 성장성이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 매출 성장성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거를 저희가 찾아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도비, 메타 플랫폼 이 정도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앱 개발 기업들까지도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다 내려왔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들 기업들 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금리가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광고비 줄이고, 그리고 디지털화에 쓰는 돈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을 다 자본금으로 미국 기업들이 쌓아놨어요. 앞으로 이제 투명한 불투명한 환경이 금리가 높으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의 CFO가 돈 쓰지 말고 좀 모아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이 소프트웨어 쪽은 그래서 최근에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저희가 큰 청사진을 그려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조금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는 원픽은 늘 애플일 수밖에 없어요. ROE 140%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뭘 잘 만들어내고 뭘 잘해서 갑자기 막 성장을 하고 해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140%를 찍어주는 기업은 찾아보기 드물어요. 저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매출 성장률이 꺾였지만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거예요. 자사주매입 이번에 $1,000억 들어갔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0억? 엄청나죠, 1,000억 달러면. 근데 애플이 최근에 이제 AI 개발해서도 AI 인공지능 폰 발표했죠. 이제 올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조금 늦었을 뿐이지 뭔가 계속 그래도 이 제품을 만들어낼 여력이 있고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동안 과거에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날 구글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구글로 바뀌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검색 프로그램 1위가 구글이고 90%를 잡아먹었어요. 시장에 구글이 90%를 잡아먹으면 전 세계를 다 잡아먹은 건데 거기서 성장이 여전히 14.5%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는 지구를 잡아먹은 거죠. 구글이라는 기업은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지구를 잡아먹은 기업인데 거기서 14%의 성장이 나타나는,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현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현금 지금 어디다 쓰고 있을까요? 구글이 뭐 AI 투자 물론 쓰고 있죠. 많은 돈 투자해서 이번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모델들 재미난 거 많이 내놨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구글이 집중하고 있는 건 애플처럼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 결과 보시면 검정색 선이 멈춰져 있죠. ROE가 고정됐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25% 수준으로.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럼 이만큼 저희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을 구글이 가지고 있는 Gmail, 아니면 구글 포토, 구글 맵 이런 데다 심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객들만 안 빠져나가도 90%의 점유율을 지켜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현금을 또 쪽쪽쪽 빨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같은 기업에 정말 혁신적인 성장 이런 걸 바라고 투자를 하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가 벌어들이는 현금을
얼마나 어디다 쓸까? 그럼 얘네가 벌어들인 현금의 크기는 늘어나고 있을까? 이런 쪽으로 재무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꽤 저희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챗 GTP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좀 붐업이 됐던 기업이죠. 주가 자체는 구글보다 싸진 않아요. 저희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싸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AI 1위 넘버원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했죠? 이 AI를 가지고 추가 과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월 구독료를 하나 모델을 내놨죠. 강력한 GPT 터보라는 걸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장이 여전히 잘 나타나고 있고 저희는 주가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판단을 합니다. 아마존은 언제 때 아마존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영업 마진이라든지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AI 트렌드에서 아마존이 뭘 하니? 뭐 아마존? 뭐 이제는 뭐 테무 뭐 이런 거 다 눌리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사업 노하우로 영업 마진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존 보면 영업 마진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재무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반드시 픽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공지능 모델 내놨죠. 루퍼스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쇼핑을 하다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경쟁 모델이 뭐니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써야 되니 뭐 이런 거 잡다한 걸 그냥 그대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마존이 얼마 전에 내놓은 모델입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인데 제가 이제 4월 달에 엔비디아를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GTC 컨퍼런스를 할 때 엔비디아 CEO, 젠슨한 CEO를 제가 한 여기서 저 끝에 벽 정도 위치에서 봤었습니다. 실제로요. 실물을 영접을 했죠. 약간 락스타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엔비디아를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엔비디아는 옛날에 아마존하고 똑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이 예전에 그 AWS 클라우드죠. 그거를 팔 때 데이터 센터 이제 용량만 제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들여서 야 너네 그냥 편하게 우리가 개발자 깔아줄 테니까 그냥 너네는 우리 쪽에다 저장만 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개발자들이 그 환경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블랙웰 칩 그리고 H100 칩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너 엔비디아 거 쓸래 다른 칩 더 좋은 거 써보려고 하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만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개발을 하기에 그 다음에 이 딥러닝이나 이런 학습을 하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윈도우 쓰잖아요. 저희 대부분 컴퓨터 쓸 때 그죠? 윈도우 쓰다가 갑자기 리눅스 서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엔비디아를 바꾸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은 저희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발표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확 잡아놓는 더 놀라운 건 엔비디아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70%입니다. 하드웨어 기업에서 70%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영업 마진은 69%예요. 그래서 이런 이익 성장성을 반영을 했을 때 퍼가 얼마냐? PE 멀티플 구해보면 38배밖에 안 나와요. 예전에 IT 버블 때 그리고 빵 기업들 인터넷 기업 날아갈 때 100배는 우스운 시대였죠. PER이 100배라는 건 내가 원금 상환하는데 10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내 원금 투자했을 때 저거 언제 대체적으로 10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8배밖에 안 된다는 건 저희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으로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푸시해서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HBM3 익스텐디드 제일 먼저 들어왔죠. 엔비디아 잡았고요.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사실은 거의 136억 달러, 하나로는 한 15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니네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뉴욕에다가 반도체 공장 2개 설립할 거고 R&D 센터, 연구개발센터 더 증설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HBM 쪽에서는 이미 성장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 재고를 좀 많이 덜 꺼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쌉니다. 보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싸요.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죠. 하이닉스가 더 싸긴 합니다. 현재 봤을 때 저희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HBM이라는 시장이 차세대 메모리 시장이 현재 연평균 8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가져가는 이 무기는 첫 번째는 시장을 먼저 들어간 거, 이거를 하이닉스하고 제일 먼저 내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잡은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특히 미국 정부에서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도비의 ROE가 왜 이렇게 좋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질까? 근데 원래 잘하던 기업이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어도비에 관심이 없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어도비하고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어도비하고 맺을까를 좀 보면 어도비가 잘하는 건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아트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도비를 쓰면 저작권 이슈가 없습니다. 얘네는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커요. 방대한 양의 사진을 자기 걸 가지고 생성형을 돌려내면은 저작권 이슈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빅테크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해외 시장에서 벌금 두드려 맞죠. 조단위를 두드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 생성형 AI, 이 이미지 시장 자체도 역추적 기술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벌금을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수익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어도비의 지금 이 퀄리티를 이제 오픈 AI, 소라 이런 거 나오면서 좋다라고 하는데, 어도비의 장점은 기업들이 이거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마케팅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플랫폼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포토샵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부터 해서 디지털 광고 마케팅을 쓸 수 있는 모든 올인원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는 AI 모델을 잘 만들었어요. AI 모델을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잘 적용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메타는. 첫 번째는 라마3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일단 영업이익률 이번에 110% 올라갔어요. EPS가 110% 올라갔어요. 수익성이 가장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AI에 대한 그 부분, AI 모델을 만들어서 쇼츠나 릴스,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보면 짧은 영상 많이 보시죠. 그게 10% 정도 보는 시간이 증가했대요. 왜냐하면 AI가 추천을 잘해줘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앱 광고 노출이 20% 올랐고, 그 다음에 앱 평균 단가, 이 광고 단가가 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또 중요한 점 하나는 이번에 나온 라마3라는 모델이 퀄컴하고 손잡고 온디바이스 쪽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지만, 항상 중요한 건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어느 정도 뉴스와 차트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려면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정도만 눈여겨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미국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KB증권을 이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현 팀장님 강연 감사합니다.